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최근 시장 조정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오늘 무려 지금 1월 17일 기준 10일 거래 연속 하락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 지금 테마적으로는 유가 관련된 거 있고 방산 또 올라가고 여기 또 뭐 해운 관련된 것도 막 올라가고 이러죠. 테마적인 부분 가고 나서 지금 주도주 IT 뭐 바이오 아주 난리 났습니다. 뭐 차익 실험 나오고 난리 났는데 요거 중심 잡아가세요. 또 이거 기회 오고 여러분이 사실 주식 투자 원데이 투데이 하고 말 거 아닌 이상은 지금 요거 언제 좀 싸게 접을까 요거 고민하면서 사실 최저점 완전 저점을 잡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분할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제가 CES가 이제 끝났고 그래서 하이닉스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거 조정도 많이 받은 상황에서 하이닉스 준비하면서 최근에 뭐 엔비디아는 계속 좀 상승하고 있죠. 그다음에 AMD도 최근에 긍정적 보고서 나오면서 어제 간밤에 미증시에서 급등을 해줬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뭡니까? 네, 하이닉스라든지 HBM 반도체 고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거 CX에 이것도 좀 관심이 보였는데 제가 왜 오늘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느냐?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2024 CES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 그렇죠. 여기서 뭐 CXL 관련된 뭐 반도체 해가지고 상용할 거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AI 관련돼서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잖아요. 고대역 메모리, 그렇죠. 그래서 AI 그리고 또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던 2024 CS 관련돼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력은 충분히 증명됐고 자,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른 뭐 여러분의 막 이상하게 숫자 보내주면은 미공개 정보를 주겠다. 요런 거 여러분 요런 거 딱 숫자 보내는 순간 여러분의 정보 다 털립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서 저와 함께 잡아가시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커버해 드리면서 아니면 커뮤니티 통해서 이러한 부분 아니면 답글 통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4 CS 하이닉스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뭘 갖고 CXL 기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요. 그래서 물론 뭐 상용화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한 25년 빨라 25년 26년 요 정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랙님 이거 CXL은 삼성이 먼저 아니에요? 네, 삼성이 먼저인데 하이닉스도 요걸 들고 나서 좀 핵심이 되니까 그리고 또 CXL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자세히 안내 드려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다 확인됩니다. 저는 미공개 그런 거 없어 다 공개합니다. 여전히 HBM 수요는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인간이 만든 데이터보다 AI 스스로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CXL, 뭐 HBM, 그다음에 뭐 PIM, 뭐 PCLE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원래 예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것들이고 새롭게 뭐 이 용어가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AI 시대가 그리고 또 보다 빠르게 경쟁이 붙으면서 가속화되면서 좀 더 이게 기술이 땡겨져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AI 혁명이 찾아오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강력한 성장이 사실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좀 진행이 됐고 HBM에 이은 CXL 자 모두 이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라는 건 보시면 될 것 같고 CXL은 뭐냐 CPU, GPU의 활용도를 늘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인터페이스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 디램의 사실 저비용, 기존 디램이 어떻게 보면 저비용, 즉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적인 변동이 심해서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그게 또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저비용이 아닌 바로 성능. 이 성능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예전과 많이 좀 달라진 게 뭐 이렇게 이제 저비용보다는 이제 성능으로 가기 때문에 대량 생산 후 납품했던 게 아닌 어떻게 보면은 수주 후에 이제 납품하는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 향상이 요구된 시작점, 네, 시발점이 바로 요거 아닙니다. 시발점이 바로 AI 서버에서의 대역폭 문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사실 서버는 기존의 서버와는 다르게 뭐가 중요하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중심 컴퓨팅에서 이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와 양이 어마무시하게 광범위해졌고 속도 또한 엄청나게 빠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로 인해서 사실상 낸드에 대한 불황 그리고 더 큰 디램은 호황, HBM이죠. 더 큰 디램. 디램을 막 이렇게 크게 늘려놓은 게 사실 HBM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대역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서버의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러한 흐름을 남겨놨다. 그래서 사실 이 낸드 쪽에 있어서 하이닉스가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실패다라는 말이 많은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인텔에서 굉장히 비싸게 어떻게 보면 좀 인수를 했다, 이런 부분 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역폭의 중요, 요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대역폭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 이 대역폭을 좀 쉽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속도로를 보시면 이게 차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중앙선이고 일로 가고 할 때 AI 서버에서 G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교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이를테면 뭐 D램이 그냥 2차선이었더라고 봐요. 2차선 또는 1차선, 뭐 3차선.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차가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은 원활하게 이동이 되겠죠. 데이터가 확 몰려요. 막 이렇게 몰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죠. 병무 형상이 생기죠. 그러면 당연히 막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역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대역폭이 핫해지고, 이러한 엄청난 데이터와 양, 그 다음에 빠른 속도를 요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존 D램으로 이게 대응이 안 되는 상황에서 HBM, 거기에서 먼저 선점했던 하이닉스가 굉장히 핫하게 진행이 되면서 5분기 만에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네, 실적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 1700, 컨센은 1700억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이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다시 성장 가도에 올라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GPU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단순하게 사실 막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아니었어. 사실 뭐 그 지난 코로나랜다. 비트코인이 한참 핫할 때마다 채굴을 위해서 GPU가 한 번씩 많이 쓰이긴 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CPU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사실 아니었는데, AI라는 걸로 전환되면서 또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쟁이 붙으면서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GPU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CPU보다 커지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는데,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되면서 GPU와 CPU를 결합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의 칩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뭐 칩넷 관련된 것도 최근에 핫하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성능이 높아진 게 있으면은, 아까 저희가 고대역 대역폭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HBM을 이용한 GPU는 메모리를 갖고 오는 등의 변화를 갖고 불러왔죠. 단 지금부터 이제 이런 칩에 대한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 성능을 더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능이 기존의 타임테이블과 다르게 더 빠르게 경쟁이 붙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메모리가 지금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지금 중심이니까 데이터 센터 AI GPU 로드맵을 좀 한번 제가 엔비디아 통해서 좀 체크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HBM2 해가지고 3, 여기도 대역폭 메모리 또한 빠르게 변화를 갖고 오는 게 보이시죠? 기술 발전.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뭐 LLM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언어 발전 GPT 관련해가지고, 챗 GPT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로드맵이 증가되는데, 기술에 대한 성능. 그러면 이걸 좀 더 보기 쉽게 보면은, 원래 보시면 2년 주기였어요. 보통은 GPU가 관련돼서. 근데 1년 주기로. 그러면서 뭔가 더 많아졌죠. 그만큼 성능이 더 빨라지기 위한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원래 당초 2년마다 출시하기로 했던 GPU를 1년마다 출시하기로 바꿨고, 이제 그래스 CPU와 GPU를 묶어서 이런 GH200 보이시죠? 이게 지금 GPU랑 CPU를 묶은 그런 성능이 개선된 칩. 그래서 GH200, 뭐 GB200 이렇게 좀 이제 나아가고 있다. GX200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2년마다 출시하기로 했던 GPU를 1년마다 출시하기로 하고, 보이시죠? 25년, 24년인데 여기 이 사이클이죠. 그래서 BX, B100, 그다음에 X100 이렇게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돼요. 높은 성능에 출시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 네, 메모리 월이라는, 이제 메모리 병목 형상. 아까 봤죠? 여기서 이제 뭉치면은 이제 막 좁아진다고, 못 간다고, 통과를 못해서 막 전송 속도가 이제 늦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게 직관적인 게 중요해지고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런 인공지능 현재의 시대에서 이런 병목 형상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GPU라는 이런 성능이 좋은 게 있어도 메모리가 따라하지 못하면은 말짱도루묵,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전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자, GPU와 CPU의 성능의 최대치가 메모리 최대치에 막히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메모리 최대치,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최근에 떠오르는 게 바로 이 CXL이라는 거예요. 메모리 성능 극대화는
앤 콜드 메모리 전략이 있는데, 자, 핫이 디램과 HBM의 메모리 쪽이면 콜드는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 공간이다,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를테면 이제 2차전지처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양극과 음각이 오고 감에 있어서 핫 메모리 콜드 어떤 게 발생이 될까요? 지연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중간 과정, 어떻게 보면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뜻한 원 메모리가 생긴 게 바로 이게 CXL이라는 거예요. CXL.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하나 물어봐야 될 게 그거죠. CXL은 지금 삼성이 앞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삼성적 테마로 붙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HBM에서 한 발 늦은 삼성이 CXL 선점 속도를 위해서 뭐 상품 출연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HBM에서 하이닉스보다 뒤처졌던 삼성은 CXL 분야에서 한 발 앞서나가고 일단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상표 종료를 이렇게 내놨고,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상용하기에는 시간이 더 남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가만히 있냐 하이닉스? 아닙니다. 그래서 메모리 불황 돌파하고 HBM CXL 해가지고 하이닉스 역시나 어떻게 이번에 2024 CES 들어와서 A형 반도체는 핵심 하드였는데, 삼성도 하이닉스 모두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 제품과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이라는 차세대 DRAM 기술을 선보였다. 이게 또 핵심이었죠. 자, 그럼 이제 CXL에 대한 역할을 한번 좀 볼 텐데, 자, 일단 요거 보세요. 표. DRAM 단일 스트림보다 CXL 컴퓨터 포함된 게 무려 3.2배가량 처리 속도가 빨랐다.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도 AMD도 칩의 성능은 어떻게 됩니까? 높여가죠. 당연히 높여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문제에 좀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효율적인 상황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대역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CXL 메모리, 이게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엔비디아도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더 많이 탑재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어떻게 보면 첨가지 역할, 그런 식으로 CXL에 대한 사용 요지는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오셈, 최근에 CXL 관련으로 흐름이 나왔던 네오셈, 퀄리터스 반도체,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까지 좀 체크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차트의 수급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네오셈 테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전히 수급은 좀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네오셈이 테스터 쪽인데, 이게 삼성이랑 CXL 관련 테스터를 뭐 했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간 건데, 실체적인 부분은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지금의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붙어줬다 하면서, 아직 뭐 완전하게 좀 빠진 건 아니고 여기서 좀 눌렸다가 반도체 반등에 한 번 더 갈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퀄리터스 반도체가 이거는 사실 약간 신규 상장인데 좀 세게 나오긴 했어요. 뉴스 쪽에서. 오늘 또 반도체에도 많이 빠지긴 해요. 크게 봤을 때는 디자인 하우스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그렇죠? 그쪽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팹리스 없죠. 여기도 보시면은 신규 상장 영향이어서 보호예수 등도 해결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지지선 이탈된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봤을 때 볼까요? 외국인을 사기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크게 요것도 저 반등 나타날 때 한번 저가에서 눌림의 공략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고려해볼 만할 것 같아요. 낙폭과대 쪽에 낙폭과대로 해가지고, 사실 PCB 쪽 해서 코리아 서킷도 좀 붙긴 했는데, 보통 심텍이라든지 온디바이스 관련돼서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고부가 가치에 대한 PCB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코리아 서킷도 수급이 들어온 게 아직까지 완전히 빠진 건 아니어서 한 60선 지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추가적인 다음 그림을 그려서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60선에 대해서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 어쨌든 눌림이어도 13만원 선에서는 지켜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오후에 점심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5분기 만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부르짖다가 좀 팔고 했는데, 그나마 하이닉스는 많이 담고 있고, 최근에 또 오늘 저가 매수 외국인 좀 유입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에 여러분께서 정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반도체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하이닉스 조정에 한번 좀 활용해서, 곧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요. 턴어라운드 5분기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랑
AMD는 긍정적으로 계속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월 약간 조정이 크게 좀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만 마시고 지금 뭐 어쨌든 뭐 개별 종목으로 악재 발생된 게 아닌 이상 끌고 가시면서 보시고, 특히나 지금 이제 1월 지나고 2월부터 또 이제 감사 시즌 들어가고 사업 보고서 나오는 그런 시즌에 감사 시즌 또 조심하셔야죠. 실적이라는 연속 적자 이런 거 잘 한 번씩 재검토하셔서 리밸런싱 할 거, 오히려 지금 이런 하락장에 하락 조정장에 리밸런싱 할 거 리밸런싱 해서 나아가시면은 아마 지금 또 이 조정을 잘 활용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여러분의 계좌는 또 우뚝 솟아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힘든 시장 힘내시고 저 코드블랙 지속적으로 중심 잡아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제가 또 급하게 필요한 거는 커뮤니티 활용해서도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 또 오늘 또 신고가가 향해 좀 달려갔다 왔죠. 네,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컴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